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두고 여야의 대치 국면이 한치 앞날도 예측하기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점거농성에서 벗어나서 장외 집회까지 열었는데요. 여당과 야당 양측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나라당의 황우여 원내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요새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정신이 없으시겠어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오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남경필 위원장은 예산 심의라든가 이런데 협조를 하지 않으면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네, 지금 FTA 외에도 국회가 지금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네. 오늘부터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심의를 마친 예산안들이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각 상임위들이 지금 바쁩니다. 예산 심의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순조롭게 되게 되는데 외통위가 FTA 문제 때문에 예산 심의가 늦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네. 아마 남경필 위원장이 강조한 것 같은데, 그게 늦지 않게 야당이 예산 심의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잘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회의장 점거 문제는 어떻게 되고요? 네. 회의장 점거. 상임위는요, 예. 회의장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상임위원장이 여는 곳이 곧 상임이기 때문에, 네. 제가 원내대표로서 적절한 장소를 제공해드리면 됩니다. 네. 야당에서 회의장 점거하지 않을까요? 점거를 하고, 지금 민주당이 전체 회의를 여는 그 상임위 본회의장은 점거하고 있는데요. 네. 그 외에도 국회에는 여유 있는 회의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서. 네, 다른 장소에서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만나시지 못하셨죠? 수시로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공개를 하질 않죠. 만나긴 만나셨나요? 네네. 만나긴 만나셨어요? 주말에요? 네, 주말에. 이번 주말에는 안 만났습니다. 못 만나셨어요? 그 네. 주말에는 어떻게 좀 진척이 없으셨나요? 여야 간에? 네, 이번 주말에는 이제 각자 네. 다른 일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하고요. 이제 그 전화로 여러 가지 의논을 했습니다. 전화로 하시고. 네. 좀 진척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더 저희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제 이 국회에서는 교섭단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교섭단체 간의 의논은 그 원내 대표들 간에 하도록 그렇게 교섭권과 대표권이 있는데. 그렇죠. 저희들이 교섭하고 대표권을 행사해서 어떤 협의를 마치면은요. 예. 그것이 민주당에서 잘 인정이 안 돼요. 예. 그 이제 몇 차례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조심스럽습니다. 네. 저번에 그 양 원내대표 사이에서 합의가 됐던 것이 민주당의 의총에서 뒤집혔죠. 네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협상 창구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국민적 지금 그 비난이라고 그럴까요? 걱정이 아주 크신데. 예. 그러니까 국회법이 다른 창구를 만들어 놓은 게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전 의원들이 모여서 합동으로 회의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난감한 문제죠. 어떻게 돌파구를 찾죠? 그건 천상 민주당이 다시 제대로 국회법에 따른 이 법치가 국회 내에서 잘 인정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야권에선 말이죠. 민주당만이 아니고 다른 정당, 야 5당이 함께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도 있단 말씀이죠. 나머지 4개는 다 교섭단체가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은 범야권에 무슨 전권을 위임받은 무슨 대표를 지명해 달라고 하든가 양측에 말이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당은요. 각 정당 정책이 있고 강령이 있는 것이고 또 정당법에 의해서 각자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당이 생기고 그러니까 세금으로 지원도 있고 그러는 것인데 이것을 한 군데서 대안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정당법과 국회법이 다시 회복이 돼야만 의회주의, 저희들이 지금 의회주의 복원을 가장 염원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는 것인데 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돌파하실지에 관해서도 아직 이제 구상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요. 그러한 지도부의 입장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러니까 파국으로 뒤닦여야만 되지 될 수가 없지 않냐 이런 비판론이 나오고요. 또 우리 여당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돌파해서 몸싸움으로 당장 한 칼에 끝내자 그러는 강경론들이 이제 목소리가 커지는데 저는 원내대표로서 최대한 인내와 또 설득으로 대해 나가면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아마 금주내에는 돌파구가 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최대한 인내와 설득으로 임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개인적으로 볼 때 김진표 원내대표와의 관계는 신뢰관계가 있으신가요? 저야 아주 신뢰를 하죠. 네. 또 우리 김 대표가요. 합리적인 분이고 국정 경험도 많은 분이고 그래서 무리한 이야기를 잘 안 하고 또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 김 대표가 하자는 대로 받아들이고 또 지지하고 이러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 간에는 서로 제가 만든 안을 또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만족스러워하지 않죠.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타협의 산물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대표권을 부여한 다음에는 아주 정당 정책에 반하지 않는 한은 받아주는 것이 그동안의 의회주의에 관련돼요. 최근에 이게 무너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손학규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길거리 홍보전까지 벌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도 지금 국회가 열려 있는데요.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 국회를 등지고 거리로 나간다는 것은 국민이 과연 어떻게 볼까? 이것도 또 하나의 의회주의의 파괴다. 그러니까 하나는 대표권도 인정하지 않고 또 국회가 열려 있는데 길거리로 나가고 하는 것은 둘 다 의회주의 복원이라는 저희 원칙이 안 맞는 일이라고. 민노당의 강기갑 의원이 그 CCTV를 신문지로 이제 감아가지고 생중계가 끊어졌었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문제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동료 의원을 또 발로 이렇게 짚고 올라가서요. 그거를 하는데 그거를 찍는 카메라는 또 가리질 못해갖고 다 찍혔습니다. 찍혔던가요, 다? 먼저 그 자기 찍을 카메라부터 가렸으면 모를까 하면서 국민들이 지금 저도 동네 다녀보면 막 그 웃음거리가 돼 있는데 이거 부끄러운 일이죠. 이제는요. 이제는 이제 이러한 한 차원 높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김진표 대표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말이죠. 18대 국회에서는 폐기하고 19대에 가서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국민 투표하자는 얘기도 나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결정 본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세이프가드, 자동차 수출 같은 것이 너무 많으면은 미국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지 않을까 해서 왜 우리 주가 떨어지면 세이프가드 하듯이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 허용하고 그 대신 저희가 돼지고기 문제하고 그 의약품에 대한 그 유예 기간을 늘리는 그러한 양보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속히 처리해야 되고 또 양국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하자 해서 모든 업계들이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더 늦춰야 무슨 새로운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 여권 안에서는 의견들이 없습니까? 강경론도 있고 온건론도 있는 것 같은데. 강경론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를 대표로 뽑아줬으면은 좀 나한테 맡기고 제가 이제 야당과 잘 이야기해 보겠다 하니까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저한테 전적으로 지난번 의총에서도 대표부에 시기와 방법을 의뢰하자 이래서 제가 그 정권을 더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회의 말씀이죠. 여당 측에서 ISD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오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이걸 간단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 내일은 김진표 원내대표에게 반드시 입장을 들어보겠는데요. ISD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충분히 하시죠. ISD는 이제 투자를 한 나라가요. 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에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건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미국에다 하다 보면 미국 법원에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미국 사람은 한국 법원에 오고요. 지금 한미 간의 투자가 한국이 10배가 많습니다. 올해 6월 거죠 하면은
저희가 10배를 더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이렇게 소송을 각 나라에 가서 하다 보면은 혹시라도 편파성이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국제기구요. 네. 국제기구 월드뱅크나 유엔이나 또는 이제 국제재판소 이런 산하에 있는 중재원이 있어요. 네. 그 중재원에 가서 중재를 거치자 하는 일종의 그 관할에 관한 합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전속 관할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은 합의인데 네. 이거는 2,500개의 투자 협정을 맺는 각 나라 중에 2,100개 이상이 채택하는 국제적으로는 가장 신뢰성이 높은 제도거든요. 네. 이것을 우리나라도 벌써 85개국가 체결한 것 중에 81개 국가와 이것을 체결했고 예. 오히려 우리는 이런 체결 중에는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그 기둥처럼 사용하는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신뢰도는 높고 미국이 이제 요새 괴담이 많이 돌아다녀요. 예. 무슨 냉장 수술 비용이 이걸 체결하고 나면 900만 원으로 폭등할 것이다. 예. 모든 국민이 미국의 총을 한 자루째 사야 된다 하면서 그래서 아주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미국이 강대국이라 미국이 우위할 것이냐 네. 그런 이야기는 미국도 이 ISD로 108건의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주로 중남미 쪽에 막 그 정권이 흔들면서 이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패소가 22건이었고요. 네. 승소는 15건이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가다가 도중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이외에도 미국은 이제 각 나라와 이걸 했고 다만 이스라엘하고 이제 호주가 안 했는데 이스라엘은 이 투자가 아니라 상품 교육에 대한 협정을 맺었고요. 호주는 그 나라가 외국인 투자 다시 말하면은 이 천연 자원에 대한 투자기 때문에 이건 자원 보호 차원에서 ISD는 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수한 예외에는 미국이 전반적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이 이제 그 신희택 교수라고요. 네.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오랜 실무가 있고 있는 서울대학 교수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걱정하실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는 우리가 보호 장치로 그걸 잘 선용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이야기 좀 몇 가지 여쭤봐야 되는데요. 어제 25명의 그 소위 설신파 의원들이 청와대에 사과를 요구했죠. 현 정국에 관해서. 이것에 대해서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은 이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섭섭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여권 안에서 또 이 당청 간에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으로 비춰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그 쇄신파라고 이제 통칭되는 우리 젊은 의원들이 가끔 올고든 이야기를 하니까요.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면서 잘 이제 심풍운동으로 잘 저걸 소화를 해야죠. 네. 근데 이렇게 당청 간에 당과 일부 의원 간에 청와대와 당의 일부 의원 간에 이런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리면은 한나라당이 도움이 됩니까? 손해가 됩니까? 크게 봐선 도움이 되죠. 늘 우리 스스로의 크게 봐서요? 비판이나 이러한 어떤 따가운 이야기는 늘 약이 되는 것이니까. 네. 그러나 너무 이제 과격하게 하거나 이제 대치 상황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고 지금 당청이 그런 대로 잘 위치 잡아갑니다. 당이 예전같이 그냥 청와대 얘기다 그래서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전부 다 하나하나를 잘 따지니까요. FTA만 해도 좀 청와대에서 마음이 아주 급하죠. 그러나 당과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그 민주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조금 참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입장이니까 이제 잘 해나가겠습니다. 그 쇄신파 의원들은 그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한번 오늘 출근을 해서요.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소위 그 홍준표 쇄신안에 대해서 말이죠. 아직 발표는 정식으로 안 됐는데요. 그에 대해서 일부 최고위원들은 벌써부터 비판적인 의견들을 내놓고 있던데.
아직 오늘 처음 비로소 그 안을 받아보는 상황이라 예. 좀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요. 필요하면 예. 의총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 상임정부위원회나 이렇게 의논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 의논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그 정몽준 의원이 말이죠. 신박계 의원들이 학교 내 폭력 서클을 갔다고 얘기를 했던데? 신박계가 학교 내 폭력 서클 갔습니까? 노코멘트입니다. 노코멘트입니까? 예. 네. 야권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통합을 필요하고 야권이 안철수 교수에게 통합전에 참여하라고 이제 문서를 보낸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이 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폴립 패소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네. 그 부분은 정말 정리돼야 될 문제인데요. 예. 거래 담론인데 글쎄요. 이 교수님들이 하시는 이 정계에 진출하실 때는 선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또 이 정당이라는 거는요. 이 책임 정치, 민주 정치의 아주 헌법적 근간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정당이 마음에 안 맞더라도 또 여러 가지 꼴불견의 모습이 있더라도 그걸 개선해 나가야지 그걸 대체하거나 완전히 무시하거나 이런 공백 상태에서는 우리 오랜 민주주의 경험에 의하면은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이때는 아주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문제 때문에요. 우리 국민들은 야단은 치시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정당 제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깊은 공감대를 갖고 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황우여 원내대표와 함께 했습니다.